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3년 전만 해도 주문하고 석 달을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자전거가요. 에르메스가 내놓은 3천만 원짜리 한정판은 매장이 진열되기도 전에 완판됐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을 40%나 올려도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박스도 안 뜯은 새 자전거들이 반값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동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저녁마다 배달 알바를 뛰고 있고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전거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국내 자전거 업계 1위 삼천리 자전거는 2023년 영업 손실 67억 원을 기록했는데, 바로 전년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회사가 단 1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2위 업체인 알톤 스포츠 역시 매출이 17% 가까이 급감했고,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 상황은 더 심각해서 업계에서는 2022년 대비 매출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특히 스캇의 경우 악성 재고가 7천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까지 나왔는데, 정확한 수치야 확인할 수 없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절대 할인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전 품목 50%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려고 재고가 쌓여도 정가 판매를 고수하던 곳들이 절반을 깎아서 판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중고시장에는 코로나 때 샀다가 창고에 처박아둔 자전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상태 좋은 중고가 새 제품 절반 가격에 거래되니 굳이 비싼 돈 주고 새 걸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시계를 조금 되돌려보면 자전거 산업이 처음 주목받은 건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깔리면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풀리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달아올랐거든요. 당시 자전거 가게 사장님들은 주말이면 손님이 줄어서 기다렸고, 자전거 한 대 팔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순이익이 남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헬스장 문 닫고 수영장 못 가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하니까 혼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전거가 완벽한 선택지였던 거예요.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장은 풀가동해도 물량이 부족했고, 해외 공장마저 봉쇄 조치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주문하고 몇 달씩 기다려야 자전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중고 자전거 가격이 새 제품 가격을 따라잡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는데, 갖고 있던 자전거를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자전거 부품 회사 주가가 15% 이상 뛰면서 상한가를 찍었고, 브랜드들은 확신에 차서 공장에 물량을 더 주문하고 프리미엄 라인업을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자전거 시대가 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팔릴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호황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자 사람들은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갔고, 실내 스포츠가 가능해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식어버렸거든요. 창고에 처박힌 자전거만 남았고, 브랜드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주문했던 물량이 재고로 쌓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영구적인 수요로 착각한 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원래 100만 원이면 괜찮은 입문용 자전거를 살 수 있었고, 조금 좋은 걸 사려 해도 3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500만 원, 1천만 원짜리가 속속 등장했거든요. 브랜드들은 이 취미가 드디어 대중화됐다고 판단하고 고급화 전략을 밀어붙였지만, 수요는 급감하고 악성 재고만 쌓인 겁니다.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재고를 불태워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할인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진짜 가격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시 가격을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할인을 하긴 하는데, 재고를 털고 난 이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격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자전거 문화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문화는 동호회가 주도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자전거 계급도라는 게 있어요. 실력이 아니라 어떤 고가의 장비를 타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구조인데, 맨 위에는 스페셜라이즈드 에스옵스 같은 신급 제품이 있고, 그 다음이 트랙이나 피나렐로 같은 귀족급, 자이언트나 메리다 같은 브랜드는 평민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브랜드는 더 아래고요. 초보자가 100만 원짜리 국산 자전거를 끌고 동호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이걸론 부족하다, 이 브랜드가 낫다는 말이 쏟아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비싼 기종을 사도록 부추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한 초보자는 150만 원짜리로 시작했다가 눈총을 견디다 못해 500만 원짜리로 바꿨는데, 솔직히 성능 차이는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동호회를 떠나버리고,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신규 유입자들은 자전거 취미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고인물들만 남으면서 자전거는 점점 소수 매니아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거죠. 자전거만 사면 끝이 아니라 헬멧, 고글, 전용 신발, 라이딩복,
장갑까지 갖추려면 추가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드는데 이걸 다 갖추고 나가도 장비가 후지다고 무시당하니 누가 계속하고 싶겠어요. 인프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텐데 한강변이나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서울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정말 힘든 도시거든요. 한국은 특이하게도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쓰는데 해외는 차도를 줄여서 그 공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반면 한국은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급정거해야 하고 몇 미터 가면 도로가 끊기면서 차도로 나갈지 인도로 갈지 애매해지는데 차도로 나가면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인도로 가면 보행자들이 째려보거든요. 이렇게 멈추고 출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서 차라리 안 타고 만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1년 기준 자전거 도로가 25,000km라고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만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와 합산한 수치예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36%인데 한국은 고작 2%인 이유가 바로 이 인프라 부족 때문이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어도 위험하고 불편해서 못 타는 상황이고 결국 자전거는 주말에 한강변에서만 타는 취미 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산업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희망의 불씨가 몇 가지 보입니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데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보조해주니까 힘이 덜 들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어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과시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따릉이 서비스도 주목할 만한데 2024년 5월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억 9천만 건을 돌파했어요. 자전거를 직접 소유하는 인구는 줄었지만 가볍게 빌려서 타는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렌탈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슷하게 시작된 러닝 열풍은 왜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러닝 크루들은 초보자를 배제하지 않고 어떤 신발을 신든 어떤 옷을 입든 일단 뛰는 게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자전거도 장비 자랑과 계급 의식만 버리면 충분히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취미입니다. 브랜드들도 프리미엄 전략만 고집할 게 아니라 10,000원 이하 입문용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자전거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해요. 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차도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덜란드처럼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출퇴근용으로 타는 사람이 늘고 그러면 주말이로 타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결국 자전거 산업의 미래는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문턱을 낮춰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영구적 수요로 착각한 브랜드들의 오판, 비싼 가격과 장비 자랑 문화로 초보자를 내쫓은 동호회,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취미로만 보는 시각과 부족한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무너졌지만 변화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답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브랜드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